네, 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시장이 오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과 이슈를 봐야 되는지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습니다. 긴급진단에는 에이블에셋 유광희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과 저희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을 품은 LG생활건강입니다. 이 MZ세대를 겨냥해서 미국의 크림샵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크림샵을 몰랐거든요. 네. 이게 미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인수했는지, 이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배경 짚어주시죠. 네. 먼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신년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중점 추진사항으로 뷰티 산업에 좀 집중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좀 중국 쪽의 사업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북미 시장 중심으로 올해는 좀 해외 산업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의 매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식음료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는데 화장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한 55% 정도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중에서도 후에 대한 매출이 한 6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출 중에서 또 중국 비중이 25%인데 그 중국 매출에서 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LG생활건강 입장에서도 특정 브랜드와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업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첫걸음으로 인수를 진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쵸. 걸 느꼈고, 사실 많은 화장품 업계가 느꼈을 겁니다. 가장 큰 손인 중국에서의 점점 설자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근데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화장품 업계 빅2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조금 행보가 나뉘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지죠?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M&A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9년도에도 미국 화장품 회사인 더 에이본이라는 회사를 1,450억 정도에 인수를 했고요.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아마 북미 시장에 대한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자신감 속에서 이번 인수를 추진을 한 것 같은데 크림샵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 정도의 인수를 했고요. 이 크림샵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대에서 20대가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에 좀 MZ세대 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들을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M&A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내실을 다지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의 화장품 산업들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SNS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리뷰라든가 화장품 메이크업하는 영상이 대부분 우리 한국 유튜버들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중국에서 틱톡커들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중국산 화장품을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이럴 때 화장품주, 특히나 중국의 비중이 높았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또 오늘 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LG생활건강에 대한 투자 의견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먼저 중국의 화장품 산업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좀 침체를 겪었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차료 부담도 있으면서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이 많이 침체를 겪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화장품 소비 트렌드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신흥 뷰티 편집숍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편집숍이라고 하면은 와스스 같은 좀 글로벌 대기업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로컬 편집숍이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왕흥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트렌드를 보면은 이런 라이브 커머스나 왕흥을 통한 매출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잘 읽고서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빠져서 이런 종목들이 쉽사리 막 V자 반등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한 기간, 투자 기간 한 어느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주에 관련된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2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손절가는 한 83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LG생활건강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25만 원, 손절가 83만 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효성그룹주 바닥 신호일까요? 이게 왜 나왔냐면 조성래 회장이 손녀들과 함께 60억 원가량의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주주 일가가 추가 매입했다라는 거는 무언가 이 회사의 분위기를 그리고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때 쓸어 담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요가복도 그렇고 네. 골프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한 430% 정도 급증을 했고 이렇게 많이 좀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당 5만 원 정도의 좀 파격적인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배당금을 수령을 하고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어느 정도 회사의 주식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서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효성그룹주들이 실적 시즌에 매번 거론될 정도로 정말 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스판덱스, 그러니까 레깅스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효성 TNC가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는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중국에서의 그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그쵸, 공급 네. 과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럼 언제쯤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아무래도 수요 부진은 중국의 봉쇄가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봉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22년 글로벌 스판덱스 수요 그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한 전년 대비해서 한 11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성 TNC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이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증설폭이 올해 한 13만 톤 정도라고 하니까 수요보다는 좀 공급이 많은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면서 주가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내수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수 가격이 코로나 이전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중국 봉쇄가 풀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활동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혹시 오운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를 또 올라오시고 제가 안 그래도 SNS에 오운완이 있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운동 완료인가요? 네, 맞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MZ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는 거를 놀이처럼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인스타 같은 경우에 해시태그를 오운완으로 검색을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운동하실 때 아무래도 그 가벼운 등산이나 러닝 같은 운동을 하실 때 뭐 레깅스를 입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은 좀 꾸준히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운완 이러한 운동 트렌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해주시면서 효성 TNC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관회일에서는 마지막에 5주완을 해야겠어요. 오늘 주식 완료로 마무리해야겠는데 그 전에 효성그룹주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지 한 줄 평과 가격 전략 혹은 뭐 효성그룹주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는 바뀌지만 운동은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공급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판매량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매출은 계속해서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효성 TNC 역시도 지금 현재 가격들이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가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5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40만 원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TNC의 경우에도 힘든 시기를 어느 정도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악재를 반영해서 내려온 상황이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계속되는 운동 트렌드를 보면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 목표 주가 5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룽투코리아입니다. 중국 진출 D-Day라고.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게임주 거의 모든 게임주들이 한 번씩 다 거론이 됐는데 이제 그런 과열 양상을 겪고 하나씩 급락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게임주보다는 몇몇 종목들만 팍 튀어올랐다가 네, 변동성이 좀 큰 모습. 최근에 룽투코리아와 플레이위드 이런 종목들이 그랬는데 테라클래식이 중국에서 사전 예약을 500만 돌파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위기는 좋은 편인가요? 보통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서 판단을 할 때 네. 사전 예약자 수가 500만 명이 넘으면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 예약자 수가 지금 530만 명. 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딘 같은 경우가 한 400만 명 정도 사전 예약자 수를 기록을 했으니까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라 그 모바일 게임의 지식 제작권을 그 룽투코리아의 자회사인 란투게임즈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게임에 대한 흥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IP에 대한 수익이 룽투코리아 쪽으로 그 귀속이 되기 때문에 룽투코리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룽투 또 시작? 룽투코리아는 참 알 수 없는 종목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채팅방에 글로 올려주고 계신데 게임이 좀 어렵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룽투코리아가 이번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최근 게임이나 콘텐츠에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냄새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호재인데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 정부가 좀 바뀌게 되면은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잡음이 생겼을 때 이걸 또 얘네가 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중국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어도 되는지, 한일령 해제 분위기를 믿어도 되는지, 잘 나가던 게임주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뭐가 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한학령 그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외국 게임사뿐만 아니라 내국 게임사들도 판호 발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동안은요? 네.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서 이제 판호 발급을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게임을 아편과 같다라는 인식,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체 국내 게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게임들 역시 이제 판호를 발급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요. 4월 11일부터 이제 4월 11일 일날 그 중국 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 판호 발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발급 총량이 계속해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게임에 대해서 아편이라고 치부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규제했던 중국 정부의 뭔가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가 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실제로 룽투코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룽투 계열사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도 매출을 찍어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게임주 대체 언제 살아나는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룽투코리아를 우리가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의견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내자 판호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게임들 역시 이제 발급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이 이제 한국이랑 중국 문화 교류의 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중국에서 반영되는 드라마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게임 쪽도 조금 이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26일 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검은 사막의 모바일을 곧 그 중국에서 그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급등한 룽투코리아보다는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아직 반응이 있지 않았던 펄어비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룽투코리아는 시세 분출이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던 펄어비스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매도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좀 손실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게임주를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B랑 소나기는 다 맞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켜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요. 더. 네. 왜냐하면 내자 판호가 이제 발급이 됐기 때문에 외자 판호 역시 이제 발급될 확률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높아진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쪽 중국 내에 있는 게임 업체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 게임 업계를 누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정말 뭐 애플에서 XR 기기라던가 이런 메타버스가 조금 더 구현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메타버스 관련주로 게임주가 부각되지 않을까 제 바람을 담아서 일단은 게임주 이렇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